흉기 난동과 손해배상 책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손시중입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난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재발 방지 및 더 이상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묻지마 난동과 가해자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책임으로는 먼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고, 그리고 민사 책임, 그리고 미성년자 및 심신상실자도 책임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책임으로는 살인의 죄가 있는데요.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해와 폭행의 죄에 의하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치사가 있는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손괴죄가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폭력, 사이버 폭력전, 모든 폭력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폭력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 근간이 되는 것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즉 사인이라 하면 개인 자격으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 간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법을 민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구제 수단은 무엇인가를 규율한 법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구제 수단은 무엇인가를 규율한 법을 민법이라 하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인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752조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인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및 심신상실자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법을 적용하기에 어린 나이라는 것이죠.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나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14세 이하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신전속은 뭐냐라고 하면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기속하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떤 행위나 효과가 본인에게만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행위자 본인에게만 기속되지 타인에게는 기속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형법 제9조에 보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신전속, 형사 책임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띠다 보니까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범법 행위를 하였을 때는 형사처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타인이 그 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인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법 같은 경우는 또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민법은 형법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같은 점이 있는데 같은 점은 753조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인데 여기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리 변식 능력이 없는 경우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사리 변식 능력은 취약 아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인데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걸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음주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고의적으로 아니 또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민법 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법에서도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고 민법의 경우에도 심신상실자나 그 미성년자 그 행위를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형법은 일신전속적이라 즉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일신전속적이라 어쩔 수 없고 그리고 형법상에 14세 미만 심신상실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민법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유무에 따라서 책임 능력이 달라지는데 민법에서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년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 10세 이상이라면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 8세 뭐 취약 아동 정도면 사리 변식 능력이 있다라고 보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리 변식 민법상에서 사리 변식 능력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꼭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가해자의 책임 능력 유무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라면 어차피 경쟁 능력이 없고 또 형법상 미성년자라도 어차피 경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및 755조에 의하여 당사자와 부모 둘 다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하고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면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감독자의 책임이 발생하는데 즉 감독자인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가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부모가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그리고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후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53조 미성년자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754조 심신상실자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더라도 755조 감독자의 책임에서 살펴본다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그 부양 의무자를 지는 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니까 그 감독할 법정 의무자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호감독 의무자 책임에 대해서 그 대법원 판례 경량을 살펴본다면은 민법 755조 제1항은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는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의 보호감독 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가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의 생활 전반을 일괄적, 포괄적으로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므로 가해 학생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시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거나 그 보호 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감독 의무자는 평소 그들의 자녀가 타인을 다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하는 등으로 이들을 보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미성년자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 그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는 1호의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 생각이죠. 생각이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39조 제1항 본문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민법상 부양의무자라 하면 직계, 해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서로 상호 부양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직계 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 직계 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밑으로 즉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 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제40조 제3호에는 보호 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부양 의무자 등에게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감독 의무자의 감독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 능력이 없으면 755조, 책임 능력이 있으면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무능과 책임을 비추어 보면 부양 의무자 등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 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등 책임 결론을 살펴본다면 촉법 소년 등은 형사 책임, 즉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도록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들은 그들의 자녀가 타인을 다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하는 등으로 이들을 보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 한 자녀를 낳다 보니까 너무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지도 조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좀 이런 좀 부당한 거라든지 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많이 좀 찍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손시중을 검색을 한다면 제가 지금 프로필이 뜨고요. 그리고 최근 영상을 보면 이렇게 영상 올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 검색하면 손시중으로 뜹니다.